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시간. The Bridge, Wise Mom. 포디교회 한국학교에서 진행하는 더브리지 프로그램, 영어 공부를 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배우는 와이즈맘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 고요 속의 글리치인데요. Z세대 아들과 이민자 아버지의 아주 현실적인 갈등을 통해서요. 그 찰나의 분노를 넘어선 공감의 순간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포착해내는 아주 격조 높은 영어가 무엇인지도 함께 탐구해보죠. Exactly. 이 이야기가 그냥 좋은 교훈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 웨스트라피엣에서 매일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피곤함, 조급함, 분노 같은 것들요. 이걸 그냥 tired나 angry 같은 단순한 단어 말고요. 훨씬 더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보여주는 일종의 스타일 가이드북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진짜 educated English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야기 시작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아들 주는 친구들 사이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서 퍼듀 농구 캠프에 꼭 등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달이 나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12시간 고된 노동을 마치고 막 집에 돌아오셨고요. $400라는 비용 그리고 환불 불가라는 조건 앞에서 선택 결정을 못 내리시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세대 간의 언어 충돌이 폭발하죠. 준이 아버지를 향해서 내뱉는 말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You're always lagging 이러고 소리치는데 이거 완전 게임 용어잖아요. 렉 걸린다는 그 말이군요. 네, 아빠는 항상 렉 걸린 것처럼 느려 터졌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Stop making me so pressed 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제발 사람 좀 킹받게 하지 마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Z세대의 감정을 아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죠. 바로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이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한 글리치가 일어납니다. 분노에 차서 막 소리치던 준의 눈에 식어버린 국그릇 위로 물음표처럼 등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아버지의 지친 뒷모습이 딱 들어온 거죠. 시스템의 작은 오류처럼 준의 분노 회로에 순간적인 멈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찰나에 성경 구절 하나가 머리를 스쳐 지나가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Right. 여기서 글리치라는 단어 선택이 정말 탁월해요. 보통은 이제 컴퓨터나 기계의 일시적인 오작동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걷잡을 수 없이 흐르던 그 분노라는 감정 시스템에 생긴 틈 혹은 인식의 전환을 아주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It's not just a pause, it's a cognitive interrupt, a glitch in his anger that allows empathy to boot up. 맞아요. 그 인식의 전환,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죠.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힘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뒷모습처럼 그림을 그리듯 묘사하는 거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 웨스트라피엣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첫 번째 표현부터 보죠. 아빠의 피로를 묘사한 문장인데요. His shoulders slumped under the weight of a 12-hour shift. 그의 어깨는 12시간 교대 근무의 무게에 축 처져 있었다. 그냥 he was tired가 아니에요. The weight, 즉 무게라는 단어를 써서 이 피로가 단순히 감정 상태가 아니라 어깨를 진짜 짓누르는 물리적인 짐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정말 그렇네요. 그 무게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아버지의 고단함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아요. 마치 제가 하루 종일 아이들 태우고 컴벌랜드 초등학교 갔다가 웨스트 라피엣 도서관 갔다가 저녁엔 축구 연습까지 데려다주고 온 날, 딱 제 어깨 같아요. 그런 날 집에 와서 소파에 털썩 앉으면 정말 어깨가 축 처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무게에 짓누이는 기분이 들거든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자, 그럼 그 느낌을 살려서 이 문장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죠. 저를 따라 3번 반복해보세요. After driving the kids to their activities all day, my shoulders were slumping. After driving the kids to their activities all day, my shoulders were slumping. After driving the kids to their activities all day, my shoulders were slumping. 네, 그렇게 아버지의 육체적인 피로를 입체적으로 묘사했다면 그걸 바라보는 아들, 준의 그 조급한 마음은 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두 번째 표현으로 이어지네요. 아빠의 행동을 묘사한 구절인데요. Moving with agonizing slowness. 고통스러울 만큼 느리게 움직이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agonizing이라는 단어예요.
agonize가 고뇌하다, 번민하다는 뜻이니까 이건 그냥 very slow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속이 터질 만큼 느리다는 뉘앙스죠. 네, 모든 게 아들 준의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와, 애거나이징이라니 정말 준의 답답함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눈 오는 날 마이어나 페이레스에 갔는데 계산대가 짝 2개 열려 있을 때 그 기분이랄까요? 줄은 끝도 없이 긴데 앞사람은 쿠폰을 한 20개쯤 꺼내고 있고 그럴 때 제 마음속에서 Move with agonizing slowness라고 외치고 있을 것 같아요. Exactly. 완벽한 예시네요. 그 답답하고 초조한 감정을 담아서 이 문장도 함께 연습해보죠. The checkout line at Meijer during a snowstorm moves with agonizing slowness. The checkout line at Meijer during a snowstorm moves with agonizing slowness. The checkout line at Meijer during a snowstorm moves with agonizing slowness. 자, 그렇게 답답함과 조급함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분노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감정의 변화는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세 번째 표현이 바로 그 지점을 포착합니다. The panic turned into a sharp, jagged anger. 다급함은 이내 날카롭고 삐죽한 분노로 바뀌었다. 여기서 분노에 붙여준 형용사가 정말 감각적이에요. sharp, 날카로운, 그리고 jagged, 들쭉날쭉한, 삐죽삐죽한. 분노라는 추상적인 감정에 마치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그런 질감을 부여한 거죠. 만지면 베일 것 같은 아주 위험한 느낌을 줍니다. 그냥 furious나 very angry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jagged anger라니 통제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느낌이 확 와닿아요.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열어본 듀크 에너지 전기요금 고지서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찍혀있는 걸 봤을 때의 감정 같아요. 처음엔 이게 뭐지? 하는 당황스러움이었다가 순식간에 삐죽삐죽하고 날카로운 분노로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감정의 폭발을 표현하는 데 아주 제격이죠. 자, 그 억울하고 날카로운 감정을 실어서 따라해볼까요? When I saw the unexpected Duke energy bill, my frustration turned into a sharp, jagged anger. When I saw the unexpected Duke energy bill, my frustration turned into a sharp, jagged anger. When I saw the unexpected Duke energy bill, my frustration turned into a sharp, jagged anger. 이렇게 격렬한 감정의 폭발 뒤에 주는 마침내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게 되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 이야기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인데요. 네, 네 번째 표현이자 이 이야기의 심장과도 같은 문장입니다. His back curved into a question mark. 그의 등은 물음표처럼 굽어 있었다. 이건 정말 문학적 표현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등이 굽어 있었다는 자세 묘사를 넘어서서요. 아버지의 피로, 걱정,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수많은 삶의 질문들이 그 굽은 등 하나에 모두 응축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물음표처럼 굽은 등이라니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좀 짠해지네요. 남편이나 아내가 늦은 밤에 식탁에 앉아서 수북한 서류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한숨 쉬고 있을 때 바로 그 모습이 떠올라요. 뭔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무슨 고민인지 정확히 몰라서 말도 걸기 어려울 때 그 뒷모습이요. Right on. 바로 그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깊은 공감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 아름다운 문장을 마음에 새기듯 연습해보죠. I saw him hunched over the laptop, his back curved into a question mark, trying to figure out the school registration forms. I saw him hunched over the laptop, his back curved into a question mark, trying to figure out the school registration forms. I saw him hunched over the laptop, his back curved into a question mark, trying to figure out the school registration forms. 결국 주는 그 물음표 같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신의 분노를 멈춥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죠. 그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의 분위기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 표현이 그 순간을 아주 아름답게 담아냅니다. 아들의 행동을 본 아버지의 반응인데요. There was no lecture in his eyes, just a quiet relief. 그의 눈빛에는 훈계 대신 고요한 안도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 혹은 이제야 정신 차렸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저 눈빛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죠. 꾸짖음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조용한 안도감. 이보다 더 세련된 화법이 있을까요? 없죠. 말이 아닌 눈빛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 그게 가장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자녀의 패런트 티처 컨퍼런스에 갔을 때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 칭찬을 해주실 때 그 눈빛에서 느껴지는 안도감 같은 거요. 잘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이라 평가가 아니라 아, 참 다행이다 하는 그 고요한 안도감이요. 완벽합니다. 그 따뜻하고 고요한 감정을 담아서 마지막 표현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When the teacher praised my child, I saw a quiet relief in her eyes, not judgment. When the teacher praised my child, I saw a quiet relief in her eyes, not judgment. When the teacher praised my child, I saw a quiet relief in her eyes, not judgment. 이렇게 감정을 묘사하는 세련된 표현들을 쭉 보니까 처음에 준이 썼던 레깅이나 프레스트 같은 단어들이 얼마나 직설적이고 좀 미성숙했는데 더 잘 느껴지네요.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는 통하겠지만 이 감정들을 조금 더 성숙한 어른의 언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물론이죠. 그게 바로 언어의 성숙 과정이니까요. You're always lagging. 아빠는 항상 굼떠. 처럼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에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내 의견을 덧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회가 사라질 때까지 너무 오래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아, 그건 훨씬 더 대화적인 접근이네요. 비난이 아니라 분석에 가까우니까요. 웨스트 라피엣 공원 프로그램을 시빅 렉으로 신청할 때 정말 필요한 말이네요. 인기가 많아서 금방 마감되잖아요. You're lagging 이 아니라 We need to decide now. You tend to overthink things until the opportunity is gone. 이렇게 말하면 훨씬 설득력 있겠어요. Precisely. 그 표현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You tend to overthink things until the opportunity is gone. You tend to overthink things until the opportunity is gone. You tend to overthink things until the opportunity is gone. 그럼 Stop making me so pressed. 나 좀 킹받게 하지 마요.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감정이 너무 격앙되어 있어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I message, 즉 나 전달법입니다. You make me feel, 네가 나를 뭐하게 만들어. 이게 아니라 I feel, 나는 뭐하게 느껴져. 이렇게 문장의 주어를 바꾸는 거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내 감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제 모든 선택에 의문을 제기할 때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껴요. 아, 내 감정의 원인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대신에 그저 내가 이렇게 느낀다고 표현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공격을 대화로 바꾸는군요. 퍼듀 대학교의 그 복잡한 행정 절차 처리하다가 지쳤을 때도 This system is making me crazy 대신 I feel incredibly stressed dealing with this system 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전문적으로 들리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성숙한 언어의 힘이죠. 자, 이 중요한 합법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I feel incredibly stressed when you question all my choices. I feel incredibly stressed when you question all my choices. I feel incredibly stressed when you question all my choices. 결국 아들 주는 퍼듀 농구 캠프 자리를 놓쳤습니다. 눈앞의 기회는 잃었죠. 하지만 식어버린 저녁 식탁에서 지친 아빠 곁에 조용히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는 캠프 등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레벨업이라는 건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공감의 글리치를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오늘 정말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을 꼽으라면 저도 이 문장을 선택하고 싶네요. His back curved into a question mark.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와 고단함,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을 이토록 아름다운 이미지 하나로 압축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말 깊이 있고 격조 높은 영어 표현의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 라피엣에서의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때로는 우리 모두의 어깨가 물음표처럼 굽어지는 날도 있겠지만요. 오늘 나눈 이 이야기와 표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의 언어의 품격을 더하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 브릿지 와이즈만 팟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